보증금 반환 소송은 대부분 전부 승소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상대가 내야 되고 이자도 상대가 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소송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렸죠. 지난 영상이 예방법이라면 이번 영상은 실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그 대처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한 소송이기도 하고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21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보증금 반환을 한 번도 못 돌려받은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전액 다 반환해서 돌려드렸었는데 보증금뿐만 아니라 이자와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까지 전부 다 받아서 세입자분들한테 돌려드렸었는데 제 체감상 이제 실무적으로 작년도부터 22년도부터 보증금 반환의 형태가 사기의 수준 까지 이르면서 노숙자 명의의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깡통 법인으로 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이 정상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더라도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사망하는 다양한 사고까지 터지면서 작년부터는 못 돌려받는 경우가 10건에 한두 건 정도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누적되면서 최근에는 뉴스화되어서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이 보증금 반환 사건을 이제 수행하면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해서 저희 이제 찾아주시는 90% 이상의 의뢰인분들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예전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은 100% 반환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조건 수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혹시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소송 비용을 투자하고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사전에 면밀하게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진단하고 수임을 하고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등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 조회를 먼저 하고 제가 이 소송을 맡고 나서 승소하고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받아서 의뢰인 계좌에 입금시켜 드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은 소송을 권유드리고 만약에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집주인을 형사 고소하거나 방향을 조금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요. 받아낼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민사적인 법적 조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의뢰인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방법들을 알고 오시는데요. 이사를 나가시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가시고 법적 조치의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본안으로 들어가서 민사소송, 즉 보증금 반환 소송이죠.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필요하다면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열거한 조치들은 각각의 절차가 다르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소송 형태로 접수해야 하는 것들이라 웬만하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 나갈 때 그냥 이사를 나가버리면 앞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했던 그 선순위 보존 효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사를 꼭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반드시 하셔서 순위 보존의 효과를 유지시키시고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소송을 저희가 하더라도 이 소송 중에 이 부동산을 이제 노숙자나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변경되면 이 소송의 상대방이 달라져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안인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보증금 반환 소송은 대부분 전부 승소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선 보증금을 안 돌려줘야 될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퇴거로부터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소송이자는 12%인데 시중이자보다 훨씬 높고 보증금이 대부분 억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에 12% 이자가 붙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빠른 소송을
소송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사실 똑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2% 이자를 노리고 일부러 집주인에게 소송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일부러 집주인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어차피 승소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상대가 내야 되고 이자도 상대가 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적극적으로 달라고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새 12%짜리 적금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상대가 소송을 걸어도 판결이 났는데도 버틴다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본인이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 그 경매 대금을 받는 방법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웬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못 돌려받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이슈가 터진다면 혹은 터질 것 같다면 일단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받으시고 법적 소송에 나아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은 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더라도 세입자분들이 조금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요새 트렌드는 안 기다려줍니다.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연 이자와 이제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이 비용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다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꼭 소송의 가능성, 실제 회수의 가능성, 이자와 변호사 비용의 청구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소송에 나아가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증금 반환은 자신 있게 사실 받아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사실 승률이 이제 높은 이유는 승소하고 집행까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소송에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보증금 반환에는 상당한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증금 반환 이슈가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여기에서 이제 피해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문가에게 꼭 상담 받으시고 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전화번호로 전화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정성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